있으니까 어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지 익숙해지니까 처음 본 사람은 진짜 나쁜 환경이라서 이건 너무 나빠라고 하지만 많이 본 사람들은 뭐 저 정도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거 자체가 지금 내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직장에 자꾸 일을 하러 가지 말라는 말이 이해는 되는데 일은 해야 되고 약간 이거를 진짜 깝깝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이직하기 전에 이제 사회성을 내고 이제 내가 이제 옮겨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내가 공부할 환경에 옮겨갈 거니까 일 자체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마음에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환경 흡수한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거나 모순을 하루하루 겪어나갈 때도 이게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어느 순간 이것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잘 흡수를 했다면 참 쉬운 자리인데 참 이게 내가 그 일한 만큼 돈도 넉넉히 주고 쉬는 거 다 쉬고 시간도 다 주어져 있고 참 이게 쉬운 자리 어떻게 보면 쉬운 자리고 다 보호해주는 자리였는데 내가 불평불만을 참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도 이 모순들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냥 다른 환경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지금 이제 제 환경에서 이 공부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제 그 스승님 강의에서는 왜 20대 때 내 질량이 차면 그만큼 막 그 몸으로 다 이제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멘토님한테도 땄었는데 뭘 모르면 그냥 몸으로 알바를 하든 뭐라든 무조건 부딪히고 여러 개를 엄청 많이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질량이 높아서 그걸 안 해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제 그런 사람마다 근기가 틀린 건데 저는 그래서 그때 멘토님한테 질문 드릴 때 경험을 많이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 질량이 많은 거 아니냐 그때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흡수하는 환경에서도 다양한 사회 공부를 하려면 많은 사회 경험들의 내공이 쌓여야지 모순을 많이 내가 담고 그거를 뭔가를 부딪히고 갑갑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공부하는 힘이 길러져야지만 자꾸 쌓일 건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다른 직장을 이직할 때 또 다른 부분들을 만져보고 똑같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를 여러 개를 흡수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환경들을 보고 풀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질량이 찼을 때는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앉아서 이 바로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그래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일단 사회에 나가서 사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 환경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담아내야지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을지에 대해서 잣들을 들이대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좀 풀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전에 그죠? 한 30% 미만의 질량이 있을 때는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힘으로 일하는 시대. 노동자 시대 때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에 전부 다 자식 새끼 넣고 먹고 사는 거 그냥 감자밭에 감자 캐먹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캐먹고 아니면 저 강원도 산골에서 옥수수 캐먹으면서 어떻게 돼 그냥 먹고 살았던 거라. 그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도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지식 가지는 사람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 그죠? 그때 조금 지식인데 다 어디 가냐면 전부 다 절간에 들어가고 어디 뭐 수행하러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국민들은 뭐 했냐면 먹고 사는데 자식 새끼 넣고 그 다음에 좀 형편 괜찮으면 어디 좀 학교 좀 보내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몇천 년 동안 왔던 거라. 그 몇천 년 동안 오면서 전부 다 노동 힘으로 전부 다 일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 옛날 조선시대에 어떻게 사대부들만 좀 지식을 가졌잖아요. 서자도 옛날 지식 가졌어요. 서자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서자는 나라의 동령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나라를 어지럽히게 만들지 나라의 동령 안 될 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서자도 몰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왜? 서자도 사대부의 자제니까. 그러면 밑에 상민들은 뭔가 지식을 갖췄냐? 지식을 안 갖췄어요. 그래서 상민 중에서 좀 똑똑한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당에 가가지고 양반들 공부하는데 하늘천 따지자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뭐 주워서 듣는 거라. 주워서 듣는 여러 놈이 뭐 하냐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거든. 그죠? 나라를 휘청하게 만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상민이면 상민답게 지금 일을 해야 될 때지 상민이 지식을 갖추면 안 되거든. 왜? 나라의 동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서자도 사대부 서자도 너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잘나도 서자들이 똑똑하고 잘났거든.
근데 사회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라. 왜? 내가 지금 가축은 있는데, 그죠? 나라의 동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관리로서 활동을 못 할 거잖아. 활동을 못 하는데 지식만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때는 노동력으로 살 때지, 힘으로 살 때지, 지식으로 살 때가 아니거든. 그럼 지식으로 살 때는 몇 프로가 필요하냐면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왜? 사대부들이 지식을 갖춰가지고 독점해가지고 살아가도 이 조선시대에 갖다 충분하게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 그럼 몇 프로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자연의 법칙으로 지식인들이 몇 프로만 필요한데 갑자기 상민들이 또 양반 서자들이 좀 더 지식을 갖춰가지고 나라의 동력이 안 되니까 뭐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서당 옆에서 천자문을 갖다가 주워 들은 사람들이 항상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거든. 그 상민들은 뭐야? 힘으로 일해야 되고 서자도 뭐냐면 힘으로 일해야 되는 거야. 왜? 지식을 갖춰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무슨 시대냐면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아니에요. 몇 프로만 사대부만 갖춰가지고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쓰면 돼. 근데 시대가 흘러왔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시대가 왔네. 그럼 뭐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정확하게 지식 시대예요. 생각하는 시대라.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한 게 뭐냐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안 본 사람 있나요? 왜? 생각으로 일할 때거든. 생각으로 일한다는 건 뭐냐면 브레인, 두뇌로 일한다 이 말이죠. 앞전에는 완전 이 근육 세포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 지식시대에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잘 보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은 누가 하냐면 이때는 영혼이 생각한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누가 생각해? 이 브레인, 두뇌가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래서 계산도 많이 하고 그죠? 음악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수학가도 있고 과학자도 엄청나게 많을 때가 바로 이때거든. 그럼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때는 뭘로 일할 때요? 지식으로 일할 때라. 그럼 지식으로 일할 때가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럼 몇십 년 안 됐는데 이 몇십 년 사이에 지식이 팽창돼가 뭐하냐면 정확하게 내 후천시대가 왔다 했어. 후천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일할 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일할 때가 아니고 지혜로 일해야 될 때가 지금 왔는데 지금 지혜로 일을 못하니까 멈춘 지가 인류가 지금 한 20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후천시대는 지식으로 일하면은 나라가 발전하느냐,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느냐, 발전을 못해요. 그럼 지금 뭐 여는 시대예요? 지혜를 열어야 되는 시대라. 그럼 지혜를 열려고 하면 이런 진리로 인성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성 교육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질량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뭘로 살아가냐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 논리와 네 논리가 부딪히는 거라. 내 상식과 네 상식이 부딪히는 이유가 지금 지혜로 살아갈 시대에 지금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럼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려면 뭘로 지금 살아가야 돼요?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그럼 지식으로 지금 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데는 조금 좀 열악한 환경에서는 원래 아직까지 힘으로 살고 있어. 공장 다니는 사람도 힘으로 살잖아요. 그럼 생활하는 게 맨날 그런 거라. 그러면 힘을 쓰는 사람들, 이 노동자들은 어떤 지식도 안 되고 지혜도 열 수가 없으니까 맨날 공장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뭐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지식으로 아직까지 살라 그래. 그럼 그 지식에서 내 성장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성장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거든. 내가 갖추고 있는 지식이나 네가 갖추고 있는 지식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내가 거기서 성장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지. 그럼 내가 한 직장에서 좋은 직장으로 환경을 이동하려고 그러면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뭘 틀 수 있어야 되냐면 지혜를 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틀려고 그러면 이런 인성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내 내공의 밀도가 차게끔 쫙 돼 있어요. 그럼 아이고 그럼 멘토님 그 지식은 밀도가 안 찹니까? 지식은 밀도가 안 차요.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질량은 30%짜리가 되는데 안에 밀도는 안 차게 됐어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냥 양만 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해가지고 지방대 나와가 책을 좀 덜 읽었는데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밀도가 안 차기 때문에 절대 지혜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절대 진리 속에서 나오는 거지 지식 속에서는 절대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혜가 나오려면 뭘 지금 장착해야 돼요? 인성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근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지혜를 못 열어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죠. 그럼 직장 생활 갖다 내가 좀 멋지게 좀 하고 싶다. 좀 우아하게 하고 싶다. 좀 사람한테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 그럼 뭘 지금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지혜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어떤 지혜요? 회사에서 굉장히 깝깝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기획하는 보고서 하나 올릴 수 있는 거라.
사장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지식이다 보니까 똑같은 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지혜가 안 열리네? 그럼 저 깜깜한 걸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장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장이 지금 휘청하게 생겼어요. 휘청하게 생겼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공장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고 멋진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딱 올렸어요. 그러면 사장님 딱 검토해보고, 보고도 듣지도 못한 멋진 기획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걸 다 채택하면 공장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회사 들어가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내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남편을 만나가 어떤 가정에 들어갔을 때도 이 집안이 휘청했을 때 여자가 거기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 근데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갖다가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내가 이걸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 실력자가 되려고 하면 정확하게 지혜를 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를 못 열면요, 절대 나는 인재가 될 수가 없어. 더 이상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지금 뭘 갖춰야 돼? 지혜가 나와야 돼. 그럼 지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진리의 밀도가 꽉 차가지고 내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가 나오지만 지혜는 스스로 좀 터지게 돼 있어. 저 태양이 빛을 내려고 하면요, 그냥 빛 내는 게 아니야. 우리 태양이 있어서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빛을 내니까 사람들은 저 우주의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그냥 빛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태양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뭉쳤다가 깨졌다 뭉쳤다 깨졌다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 에너지 수소가 어떻게 4개 모이면 헬륨 하나가 만들어져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이게 융합이 되려고 하면요, 융합이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에너지를 방산하거든. 그럼 에너지를 방산하려고 하면 수소하고 헬륨하고 엄청나게 어떻게 극에 달해야 되는 거죠. 이 극에 달했을 때 밀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어떻게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융합이 일어나면 이제 여기서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 반응이 일어나면 바로 지금 빛을 발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적어도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에너지가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안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는 게, 이게 사람으로 비하면 뭐냐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안에 에너지 밀도 꽉 차가지고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물리가 터져가지고 이게 터지다 못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게 바로 지혜거든. 그러니까 태양의 원리하고 인간의 지혜를 쏟아내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강의를 많이 듣고 난 뒤에 지식의 질량을 꽉 채우고 밀도가 차고, 그 다음에 실전 공부하면서 환경에 접하면서 엄청난 내가 모든 보고 들린 것 갖다가 내가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요거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물리가 터지게 돼 있어. 물리가 터지면요, 정확하게 상당히 도움되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죠. 태양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뭐 할 때요? 모든 걸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라. 강의도 듣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에 축적을 시키고, 밖에 사회 환경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전부 다 내가 쓸어 담았을 때 안에서 밀도가 쳐가지고 물리가 터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빛을 낼 수 있어요. 빛을 낸다는 것은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할 때 전부 다 지식을 많이 담아야 될 때라.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 밖에 있는 환경도 전부 다 흡수해야 될 때죠. 그 흡수할 때 내가 자꾸 잣대를 대면요, 그 잣대 되는 것 때문에 안에서 물리가 안 돼. 강의를 들을 때도 깨끗하게 들어야지 내가 안에 질량이 차는 거지, 욕심이 들어간다거나, 그죠? 오늘 상대한테 좀 짜증냈다든지, 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러면 절대 내 안에 내 영혼의 질량이 안 차게끔 돼 있는 거죠.